오늘은 뭐 거창하진 않고 제가 메타센스하고 데일리 모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적용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고, 네, 반갑습니다. 저 이제 왕세호입니다. 네, 왕세호라고 부르면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선생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좀 눈을 맞춰가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깊은 호흡 있잖아요. 깊은 호흡만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분위기를 좀 다운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 잠깐 눈을 감으시고 마치 명상하듯이 한 3분만 깊이 호흡에만 집중해 주세요.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해 주시고, 네, 3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만 눈을 떠주셔도 되겠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걸 먼저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저도 아침에 늘 명상을 하거든요. 한 20분, 30분을. 근데 이제 명상할 때는 제 호흡에만 집중해요. 주로는 제 호흡에만. 들어가고, 나가고.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본질은 이제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거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인사를 했고, 학교 갔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제 아이들이 사고로 작별 인사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싸늘하게 식은 그 아이들의 몸을 보는 부모들. 그게 다큐멘터리도 있던데, 사실 참 이게 이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축이 늘상 유지됐던 것 같은데, 하나의 축이 이제 무너지는 경험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숨을 안 쉰다고 하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다행히도 숨만 쉬면 된다는 것이고, 숨 쉬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늘 소통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존재로서 우리에게 엄청 큰 걸 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자체로서 엄청 크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말고 오늘 또 숙제를 했느니 공부를 했느니 점수가 어떻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의 성취나 성공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바라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아이들 차면서는 대화의 수준이나 그런 것도 좀 달라지면서 그렇게 느끼고 하여튼 호흡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엄청 좋은 하여튼 공부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해주고 뭔가 이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애들이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실에 오는 경우는 없으시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한 제 학습 방법이라고 공부 잘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갖고 오신 게 명상이었어요. 명상. 그래가지고 아침 딱 예전에는 국영수 이렇게 보충 수업했다고 하면 그날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거 해보자. 아주 이제 카세트를 딱 틉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목소리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명상의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자고 선생님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약간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침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가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간절해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고 이게 너무 좋다. 명상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하루 시작을 그렇게 하면 좋다. 근데 아이들한테 먹힐 리가 없죠. 며칠 하셨어요. 며칠 하시다가 유야무야 이제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는 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기가 너무나 어렵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좋은 방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도 좋은 책이든 뭐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도 뭐 계산하기 힘든데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뭔가를 좋은 거를 주고 개선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인데 그런 고민에 앞서서 이제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너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전하고 이제는 너무 뚜렷한, 특히 이제 AI 때문에 AI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늘 쓰고는 있지만 뭐 매달 매일 이게 발전되고 개선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계획을 잘하고 실행을 잘하고 빈틈없이 하는지 정말 놀랄 지경인데, 저는 또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이 잘 안 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초등 연령이나 그 아이들한테는 막 쓰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중등 수학부터는 아이들에게 계속 쓰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얘기해주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안 써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약간 편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AI가 다 해결하지 못한다 또는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민은 AI 시대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그게 사실 작년에 제가 그래서 제 수업을 바꿨던 계기였거든요. 더 이상 가르치는 거는 하나하나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아마 선생님들이 다 힘든 이유는 뭐냐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뭐 수백 명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개성도 다르고 집중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또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치죠.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지칩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뭐 아이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교과 과정이라는 스트레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그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AI 시대인데 이거 치는 거, 또 특히 이제 중등 수학이나 이런 거 코딩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설명하는 게 효과적일까?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일단 제가 코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딩은 직접 아이들이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몇 배 효율이 더 좋아요. 몇 배 효율이. 잠깐 멈추고 자기 속도로 하고, 배속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속도로 하면서 따라하는 거. 그리고서 작성을 하죠. 다만 학습 과정에서 아이들은 모르는 게 생깁니다. 특히 파이썬 같은 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AI로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서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릴수록 선생님한테 물어서 해소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답을 하는 것도 다 그걸 읽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글을 읽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질문도 명확하게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선생님은, 인간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캐치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추가 질문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아직은 어릴수록 이제 사람이 지식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늘 한쪽에는 Q&A 방을 놓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더라도 질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와가지고 1대1로 해소를 하게 해주고. 지금은 안정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질문하러 이렇게 밀려들어서 제가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뭘 확인해봐, 어떤 의도였니? 이런 것만 물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서 알겠어요 하고 가요. 주로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제 되물으면서 어떻게 했니? 뭘 점검해 봤니? 어디다 뭘 썼니? 코딩도요. 네가 그 변수를 어디다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막 찾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너 어디다가 그거를 정의했어? 그러면 그걸 막 찾아요. 그러면 뭐 스코어는 안 나온다 그러면, 스코어가 어디다가 네가 저걸 구현했어? 그러면 막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냥 찾다 보면은 그러네요. 이러고 이제 하고,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 이제 질문도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중등 수학에서 아이들에게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아이들은 이제 소수고, 그리고 이제 쓰는 애들은 쓰긴 시작하는데, 한 아이가 챗GPT 써봤는데 잘 모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던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 예전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뭐 챗GPT도 그렇지만 가장 앞선 이제 프로 기능이 있거든요. 사고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실 그거는 뭐 거의 연구자들이 쓰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써봐라.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써봐라. 그리고 지금은 제미나이는 한 5, 6천 원 정도면은
유료 버전 쓸 수 있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에. 횟수가 많지 않으면 일단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 저 재미나이 유료 구독했어요.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인간하고 선생님, 학생하고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뭔가를 소통하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가이드를 받고 싶어 해요. 제가 본 아이들은. 이 아이가 지금 목요일 날 중등 수학인데 얼마나 많이 학습했는지만 딱 봐도 알아요. 과제는 제출합니다. 안 하는 학생들은 좀 안 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요. 어려운 문제도 다 풀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가지고 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기하학 문제.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이런 기하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근데 이건 다 지금은 엄청 잘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답을 가르쳐 달라기보다는 내가 풀 수 있게 발상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이제 한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아이가 이것도 숙제로 보낸 이유는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걸 소통하고 싶어서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미나이 프로는 진짜 천재라. 자기 생각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방식을 또 다른 방식이라든지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실 AI한테 지금 상담처럼 자기 일상 교우 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위안도 얻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좀 저한테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쓰는 애들은. 근데 학습적으로 자기 지식을 확장하는 데는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라든지 뭐 어른들도 보니까 연구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 지식을 확장하기보다는 뭐 점을 본다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아이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식을 확장하는 방편으로 이제 계속 권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AI 시대에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근데 확실히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익히고 내 지식을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알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1년 지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AI한테 소크라테스와 같은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는데 그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고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같이 해보자 하니까 너무 놀라운 그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재미나이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그랬더니 무리수에 대해서 무리수의 대소관계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전혀 모르는 학생에게 전달하는 그 제미나이의 AI의 프로세스는 거의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게 놀랄 정도거든요. 질문하면 얘가 모르고 또 다른 질문하면 그걸 제시하는 수준이 역사적 관점에서 무리수가 어떤지 무리수를 기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서 이제 루트 3하고 2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런 관점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보고서 놀랍죠, 사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걸 제가 이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지는 놀라울 정도로 AI의 발전 때문에 교육도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 이제 선생님 역할을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또 아이들이 과제 제출하면 그걸 피드백 주고 교감하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꿨고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의 좀 초점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데일리 모먼트였어요. 데일리 모먼트를 아이들에게 쓰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 모먼트는 뭐냐면 자기의 중장기 목표, 좀 롱텀하게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조정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장기 목표에 수학 감각 분수를 완료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설정을 하거든요. 시작일이 언제고 끝이 언제고 요일을 하고 하루에 한 세션을 20분으로 해서 두 세션 하고 5분 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주면 하루 일과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시간을 타임을 꼭 아이들에게 맞춰서 우리 같이 진행할 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무한하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일수록 집중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짧죠, 사실은.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건 한 25분 하고 5분 정도 쉬는 거예요. 그거를 세션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맞춰놓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지금 일상적이에요.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이 육체를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감각을 믿고 막 시간에 상관없이 너무 오늘 필이 좋으니까 막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운동선수 또 전문적 트레이닝 계속 세션을 맞춰가지고 끝나면 쉬고 끝나면 쉬고 끝나면 쉬고 특정 근육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 로테이션 하거든요. 서킷을. 그런 방법으로 강화했을 때 훨씬 더 과학적이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훈련이 없어요, 지금. 근데 두뇌는 감각으로 예를 들면 그냥 앉아가지고 집중 안 되면 나가버리고 집중 잘 되면 막 3시간 있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만 집중하자. 그리고 잠깐 쉬자. 쉬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제가 부모님들께는 여기 제가 익스텐션을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클릭해보면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모먼트 설치인데 여기 설치된 것을 켜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요거를 아이 하루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에게 데일리 모먼트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시간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물론 집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하면은 타이머 동안 아이들이 주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유튜브를 가죠. 유튜브를. 근데 이건 막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이 수업에서만큼은 집중을 해라. 딴 거 하고 싶은 거 온라인이고 컴퓨터를 켰기 때문에 딴 유혹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핸드폰이나 패드로는 익스텐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제 노트북이나 PC로 했을 때 그 시간까지만 집중해라. 그러면은 여기 익스텐션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네, 이렇게 이제 익스텐션 안에서도 타이머를 구동시킬 수 있고 여기 보면은 통계라든지 이런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단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를 차단해 주시면 돼요, 부모님께서. 동의를 하면 돼요, 아이들하고. 너가 이거는 왜냐하면 타이머가 돌아갈 때만 막을 수 있으니까 수업을 너가 집중해서 뭘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만 이제 다른 사이트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상시 차단을 하면은 타이머가 돌든 안 돌든 무조건 막아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추가해가지고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타이머가 돌고 집중하겠다고 한 약속 시간에 다른 걸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무조건 맞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이게 PC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딴 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이용 분석에서 아이들이 날짜별로 뭐 하여튼 최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없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걸 꺼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켜놓고 꺼놓고는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데일리 모먼트를 켜고 그거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짧게 집중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고 하는 훈련을 해라. 그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데일리 모먼트에서 그렇게 하고 타이머를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중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리더보드나 이런 걸 보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취를 좀 느끼게 하고 자기 성취를 다 여기 인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하루에 8시간 한 적도 있어요. 이 집중하겠다고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거는 사실 기록이 되어야 내가 성찰을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무 기록도 없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이미 기록돼 가지고 보고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좋아요. 이게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해 가지고 학습할 때는 적어도 하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여기 이제 자기 인사이트에 가면은 뭘 얼마나 집중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했는지,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완료 세션, 집중 세션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아예 없다고 하면 이거 켜놓고 해라.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그래도 이게 훈련이 되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집중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왜냐면 뭐 이거 켜놓고 있으니까. 그 뭐 이거 보고 있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공부한다라는 건 완전 고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보지 않게 완전히 치워버리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렇게 하라고 훈련을 좀 시키고 있고,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일리 무브먼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책도 여기 보면은 독서 활동은 책을 추가해가지고 책장에 계속 꽂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책장에 뭔가를 내 성취를 그냥 꽂는다, 채워놓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동기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퀴즈도 풀 수 있고 완독을 하면 완독이 몇 권인지 볼 수 있고 기록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같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퀴즈도 풀 수 있고. 그래서 봤던 거를 퀴즈도 풀고, 랭킹도 있고, 지수, 이런 거 이제 자꾸 읽고, 완독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예뻐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와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더보드에 보시면 뭐 올해 이 아이들이 이 친구도 초등학생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이 보시면 뭐 6시간씩, 3시간씩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AI 시대에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AI 시대도 변함없는 학습의 제 원칙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적어도 자기 컨트롤과 시간 관리에 대한, 그것도 이제 우리 예전에 공장처럼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그거는 좀 어렵죠. 근데 내가 하루에 예를 들면 25분 책을 읽겠다. 그게 8시에 하든 7시에 하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를 완수하는 거. 집중해서 완수하는 거.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그 기록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 부모님들도 칭찬해주면 됩니다. 잘했다. 다른 걸 보기보다는. 그거 없으면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게 없으면 뭐 사실 학습이든 아니면 다른 것도 못하죠. 그래서 AI 시대 변하지 않는 하나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모먼트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줬고, 또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유혹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야지. 이제 이런 정도. 그래서 그 시간을 20분이나 25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일단은 기본 태도는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주로 나눌 메타센스인데, 메타센스의 시작은 이제 제가 쓴 수학 감각을 다 온라인으로 좀 좋은 동기유발도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수학을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이거 아마 다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로그인 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 구성이 이제 학습은, 여기는 이제 컨텐츠고요. 컨텐츠도 여기 보면은 얘가 보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하면은 광석이 지급이 돼요. 그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 영상도 보거든요. 영상도 보고 영상 학습 뭐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고 학습 시간도 실제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학습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1초 늘었네. 그러면은 완료를 해봐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다 했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장치들. 그래서 광석을 못 얻는다든지 또는 그냥 땡겨가지고 했다. 전체하고 이 학습 시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장치로 우리가 일일이 뭐 체크하고 그렇기보다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더니 아이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안 따라도 그 땡겨가지고 하지 마. 그냥 온전하게 봐. 대신에 제가 이제 여기 설정에서 배속은 허용을 했어요.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하면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배속은 학습에 잘 이용하면 좋기도 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는 것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면 체크가 다 돼요. 그다음 퀴즈를 풀 수 있고, 아까 컨텐츠하고 영상에 기반한 퀴즈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퀴즈를 풀 때 컨텐츠를 보거나 해당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하기예요. 질문 클릭하면 그림으로 설명하기, 그러면 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드로잉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말하면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면 실시간으로 제가 보게 돼요. 또 그거를 여기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게 체크하면 스텔라 아고라라고 아고라로 가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것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아고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유튜브를 요거 설치를 하면은 유튜브를 보다가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요렇게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질문거리가 생기면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예, 마찬가지로 생겨요. 그래서 질문 내용 쓰고 전송하면 이제 제가 확인해서 질문하죠. 아이들이 학습은 뭐 물어보다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거나 뭘 하거나 계속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브라우징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좀 쉽게 만들었다. 예, 특징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AI 시대 예를 들면 학습 컨텐츠가 많아요.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건데 선생님 저 하도 모르겠던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쓴다라는 거지. 아니야. 써. 그리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지 어떤 브라우저만 켜면 얘만 설치를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가치를 자꾸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해결하고 여기서 해결하는 재미를 또 붙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결하는 다른 학생의 질문을 해결해주는 친구들. 아이들은 뭐 관찰력이 대단하긴 해요. 코드에 대한 질문도 있고, 이런 질문도 이게 한번 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변이 같고, 여기 M이 중점이다, A, B에. 그래서 이제 각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렵죠. 사실 딱 봐도. 그 아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푸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전략기 쓰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회전시키라는 거 붙여가지고 보면은 답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답을 삼각형의 성질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각도를 구하고 M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걸 질문한 학생은 이거를 읽고 뭔 소리인지를 생각하겠죠. 일단 이런 행위 자체가 학습이에요. 찾아가는. 근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측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나중에 잘 될 겁니다.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는 잘 돼요. 근데 내가 나 혼자만 갖고 있어가지고 쟤한테는 안 돼. 뭐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나중에서는 잘 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를 받는다거나 그런 이제 자기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했을 때 어떠니? 질문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친구가 답을 해줬을 때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래요. 다른 친구가 나한테 코멘트를 쓰고 답을 해주고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거 답을 쓴 사람은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다 채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지식인처럼. 그러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광석을 줍니다. 질문할 때, 채택될 때, 이런 것도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이제 서로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동기 중에서 재미없는 거를 꾹꾹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도 뭔가에 이제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인간은 또 하나는 이제 개인 내면적인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동물이에요. 진짜로. 거의 모든 동기는 사회적인 거에서 오거든요. 목숨을 왜 바쳐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숭상하고 명예라는 것도 있고. 왜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훈장이 하나가 중요합니까? 왜 상장을 줍니까? 그걸 왜 받으려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서 공부 왜 하니? 그 지겨운 거를. 만약에 그것에 대한 인정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안 해요. 정직을 말하는 것에 사회적 인정을 주지 않는다. 그럼 안 해요. 그 정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것을 하는 데에서의 동기는 거의 사회적인 것에서 온다. 그러다가 이제 내면에 어떤 이제 잘하면서 내면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사실 그 전에는 즐거움과 사회적 동기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잔소리보다는 이제 자꾸 인정해 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이들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 메타센스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학습을 하고 퀴즈를 풀고 이제 스스로 재미있게 학습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엄청 쉬워졌다. 질문의 가치는 엄청 높아진 것이고 어떤 경우에든 뭐 어떤 브라우저에서 어떤 학습을 하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서로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 답에 요건 이제 질문은 약간 아이디를 비밀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발한 코알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 누구니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친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서로 이제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즐거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센스에서는 그런 가치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보시면 좋은 거는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속 기능이거든요. 학습을 조금씩이라도 연속해서 주말에라도 컨텐츠 하나 봐도 광석이 지급이 돼요. 몇 개씩. 그럼 연속 기록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을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죠. 그리고 뭐 어쩌다가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스토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사면은 하루 못했다 연속 기록을 깨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해서 보시면 요날 아이가 뭘 했는지 예, 퀴즈 하나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수업에 참여했는데 이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뭐라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영상이라도 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퀴즈라도 풀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 부모님께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영향을 좀 줘요. 아무것도 안 보는 거하고 부모님께서 보시고 이제 포인트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이날은 했네? 이렇게만 해도, 우리 부모님 보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아이템을 사가지고 보완된 거예요. 유지되게. 그래서 여기 연속 기록일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로고스라고 해서 아이들 학습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올리면은 쭉 뜨죠? 위로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 뜨죠. 그래서 클릭하면 해당 퀴즈라든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주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독 완료. 이건 이제 해독이니까 컨텐츠를 보고 해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서도 영상이든 뭐든 선생님께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어떤 아이가 하면서 교재 몇 페이지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든 교재 내용을 보든 찍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좀 아주 편하게 쉽게 그리고 인정받게끔 질문 자체에 가치를 주는 거니까 질문하면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 목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고 질문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어떻게 질문하는지 AI 활용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여튼 질문의 가치를 엄청 키워주는 메타센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주로는 여기 연속 기록하고 이제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학습 기록을 좀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또 심혈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과제 기록소입니다. 그래서 과제 기록소에 들어가면 일단은 출석 체크를 해요. 여기서 아이들 지금은 3월 달은 이제 테스트 기간인데 4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여기서 하게 하고 여기 과제 기록소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석 여부를 체크돼가지고 5분 지나면 지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여기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제출하면 과제 제출한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죠. 여기는 제가 재검토하라고 다시 보낸 건데 7일 지나가지고 다시 못하게 돼 있네요. 여기도 확인한 거 날짜 주고 코멘트 주고 이제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 파일 주고. 근데 이런 건 중요해요.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것과 과제 선생님이 피드백이 있어서 늘 차곡차곡 하는 거. 과제만 잘 제출하고 정리만 잘해도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학과 고전도 그렇고 중등 수학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제가 과제 제출할 때 무조건 오늘 너가 했던 거를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제출이 안 돼요. 10자 이상.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습은 철저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0페이지를 읽었어. 몰라. 읽었는데 몰라. 오늘 학습을 했는데 근데 하나도
끝나고 나가지고 뭘 했는지 모른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 달 뒤, 두 달 뒤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학습은 사실은 좀 단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에 집중하는 거고, 수업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뭘 할지를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는 거고, 끝나고 나서 5분 정도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웬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려운 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로 이것도. 몇 줄을 정리하는 것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을 많이 놓고 보면은 그게 다 도드라지거든요. 학생들의 뭐 수준이나 결과물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책, 제가 이제 수학과 고전에서도 읽은 책 간략하게 정리를 해라.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하라는 건 결국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학도 뭘 했는지. 그게 표현을 하는 게, 공부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중등수학이든 초등수학이든 그 단원의 타이틀을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크기 분수. 근데 오늘 같은 크기 분수인데 그게 뭔지를 아는 거. 근데 나중에 같은 크기 분수가 뭐예요? 그러면 왜냐면 그 단원명이나 타이틀이나 그게 컨셉을 갖고 있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 분수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한다고 하면 그 학생에게 그 개념이 와닿지는 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런 걸 쓰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그거를 어떤 용어로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 썼는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느끼면 어려웠던 거. 저한테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네 스스로 정리를 좀 해봐라. 한 줄, 두 줄이라도 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이에요. 아까 중등수학 했던 애는 꼭 자기가 제출하면 선생님 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기 과제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확인.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뭐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했어. 선생님이 안 읽어봐. 아니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코멘트를 써.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아이들은, 제가 선생님 역할은 뭐 가르치는 것보다는 불러가지고 무슨 생각이었니? 어떤 생각을 이렇게 잘했어? 제가 가끔 잘 쓰는 게, 너 왜 그래?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합니다. 엄청 긴장을 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그러면 긴장을 바짝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습된 거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제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맞춰도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냥 싹 풀리면서 성취를 느끼죠. 저도 좋은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얘기를 들어줬던 선생님. 상담 자체를 안 했잖아요. 상담 자체를 안 했고, 저도 지금 인생에 기억나는 분들은 몇 분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줬던 선생님. 그것도 한, 시간상으로는 뭐 5분,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5분, 10분. 앞에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봤던 선생님. 1대1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던 그런 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하고. 근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도 저하고 1대1로 대면한다거나 제 얘기를 물어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가르쳤던 막 그런 교육 뭐 내용들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제가 스스로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했던 게 남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른 거는 크게 남지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역할을 조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같은 질문하는 선생님이고, 아이들 좀 인정해주는 그런 선생님이고, 근데 칭찬도 매번 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제가 엄하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엄하게 얘기도 하거든요. 너무 벗어났다거나 또 딴 걸 하는 게 너무나 티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엄하게 얘기도 하는데 저한테 좀 문자도 좀 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지 그러면 제가 사실 상담할 때 그럼 만나게 돼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면 제가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얘기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좀 딴짓 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기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저한테 좀 많이 주시면 아이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니까 칭찬할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면 도움이 아이들 하는데, 왜냐하면 제 일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시간이 또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일리 모먼트를 만든 거는 이제 AI 시대 기본 자기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집중을 하는 거, 세션별로. 그리고 이제 데일리 모먼트를 만든 거는 배움의 즐거움도 있어요. 함께하는 것도 있고 또 질문의 가치. 사실 학습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 전에 제가 클래스룸 썼을 때는 애들이 어디 하는지 기록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학습도 편하고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직 구축은 안 했지만 제가 웹사이트를 만든 이유는 모든 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록된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패턴을 제가 사람이 보고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기록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잘해줄 수 있고 부모님에게 훨씬 더 좋은 리포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상상하기 하여튼 그런 이상의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입혀가지고 이 서비스에서 아이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센스는 이렇게 사실 좀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들 때. 그래서 뭐 동영상을 보고 애들이 어떤 거 하냐면 이제 딴 데 가 있죠. 지금 2초, 3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요. 그러고 이제 시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멈춰 있어요. 이걸 알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걸 딱 넣으니까 이거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없냐. 이런, 이런 아이들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너한테 학습에 더 좋은 거는 집중하게 하게 하는 걸 코드를 짤 때 특히 그렇겠죠. 여기를 보고 다른 탭으로 가가지고 뭘 짠다고 하면은 만약에 흘러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멈춰 있는 게 좋은지 잘 생각해 보면 멈춰 있고 네 생각을 하고 다시 봤을 때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고 익숙해지면 좋을 것이다. 물론 아이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절대 어떤 것도 탭을 다른 걸 가지고서 학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땡겨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학습 시간이 계속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학습 기록이 되는 것과 체크가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거 보지도 않는데 애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거 예민하다.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30분 했는데 왜 안 돼 있죠? 이제 제 시스템이 안정화돼가지고 그런 거를 거짓말 할 수 없다든지 계속 기록에 남는다고 하면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기록이 이게 잘못돼 있다고, 얘 심지어 이것도 잘못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썼다고. 그런 정도로. 그런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 마음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스탑시키게 하고 온전하게 가게 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저도 제 자식한테 마찬가지인데. 근데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잔소리랑 뭐 그런 거 할 일은 없으니까 사실.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칭찬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결과는 열심히 해가지고 집중하고 컨텐츠를 보고 퀴즈를 풀고 이런 것들은 다 기록에 남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그냥 남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온전하게 즐겨가면서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뒤에 남아요. 여기 제가 하는 거는 아이들은 학습은 스스로 하는 거고 저하고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은 다 남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정리하자면 AI로 조금 더 획기적인 학습에 대해서 모델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지 좀 이해가 좀 되셨죠? 데일리 모먼트, 메타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학습력을 확실히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보고 중등수학 아이들은 AI를 좀 잘 써서 실제 사고력이라든지 지식을 확장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조금씩 푸시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